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국내보다 국제 연애하고 싶어요 전현무 씨 영상에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국제 결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최근에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기사가 많더라고요. 매매혼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커지면서 인천 강화군이나 옹진군이 국제 결혼 관련 조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5일 전 경인일보 기사고, 그리고 네이트판에 올라왔던 글인가 봐요. 동남아 여성을 데려와 국제결혼을 하는 것은 끔찍하다는 현직 교사의 글이 올라왔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는데도 한글을 못했다. 이거는 기사가 많이 실렸어요. 여러 언론에서. 그리고 뉴스원에서는 얼굴 보고 결혼한 16살 연하 베트남 아내 4번을 외도했다. 사진 공개. 이제 요런 기사들이 최근 일주일 기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언론의 형태를 보면 좀 웃겨요. 지금 모든 언론들은 우리나라 큰일 났다. 저출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도 없고 지금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민을 받자라는 이야기는 많이 해요. 모든 언론이 찬성입니다. 그런데 국제 결혼을 장려하자라고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저는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오히려 국제 결혼 관련돼서는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싣습니다. 근데 국가적 차원으로 본다면 지금 국제 결혼을 더 장려해야죠. 이민 같은 경우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이 몇 년 동안 돈 벌다가 자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죠. 한국에 안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결국은 유럽처럼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국제 결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남편이 한국 남자이기 때문에 한국에 잘 융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상하게 언론들의 형태를 보면 이민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계속 인식을 심어줘요. 아직까지 이자들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 따질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민보다는 국제결혼이 낫습니다. 낫고 또 대한민국 여자들 결혼 안 하겠다. 출산 안 하겠다. 그러는데 국제결혼 장려해야죠.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주로 이제 베트남 가지고 그 이야기 특히 많이 하던데 뭐 도망갔다, 외도했다, 뭐 그런 등등 있는데 물론 안 좋은 케이스 분명히 있죠. 모든 케이스가 다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그 이은혜 같은 케이스, 계곡에 있었던 일이죠. 이런 케이스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끔찍한 일은. 이런 것도 상대 비교를 해야죠. 국내에는 이런 끔찍한 일이 있고, 뭐 국내 여자들은 뭐 외도 안 합니까? 근데 보면 꼭 이런 것만 부각시킨다니까요.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이거는 최근에 오신 분들 때문에 제가 다시 보여드리는 건데, 이혼율이라는 통계 자료는 원래 없어요. 조이혼율이라는 거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걸로는 조금 판단하기 힘들어가지고, 통계청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혼인 건수, 이혼 건수로 비율로 보면 지금 국내 결혼 같은 경우 40.87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혼인왕 20년 정도 동안의 혼인왕 건수하고 이혼 건수랑 비율이 40%가 넘어요. 오히려 한국 남자, 일본 여자는 18.40, 한국 여자와 일본 남자는 62.39, 한국 남자와 베트남 여자는 22.24밖에 안 나와요. 더군다나 이게 과거에 이제 한국 남자, 베트남 여자의 케이스는 예전에 나이 많으신 농촌 노총각들, 이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거를 감안했을 때 농촌이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거 감안했을 때는 22.24면 얼마 안 되는 거라니까요. 반면 한국 커플들은 높아요. 그리고 뭐 변호사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도 30%는 넘는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공식적인 이혼율 통계는 없어요. 그냥 그분들의 좋은 말에 의하면 그 정도 비율은 나온대요. 10커플 결혼하면 3커플 이상은 이혼한다고. 심지어 한국 여자와 일본 남자는 어마무시하죠. 62.39 대 18.40. 거의 뭐 3배 이상 나네요. 그런데 이거는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이랬어요. 일제시대 때도 처음에 이제 일본에서 생각이 뭐였냐고 하면
이건 서울대학교 이정성 교수님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일본이 그때 당시 조선인과 일본인을 그 결혼을 시켜가지고 동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면 구태여 교육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본 남자랑 조선인 아내가 결혼하길 바랬어요. 원래 목표는. 그런데 막상 진행해 보니까 조선인 남편과 일본인 아내 조합이 의외로 많이 생긴 거예요. 이게 건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면서 일본의 남자가 부족해지니까 조선 남자 대 일본 여자 커플이 급증합니다. 그러면서 1942년에는 조남 일녀 조합이 일남 조녀 조합의 무려 10배를 상회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보면서 쭉 느끼는 게, 이 통계 자료도 그렇고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의 조합은 좋은 것 같아요. 조선시대 것까지 감안하면, 일제시대 때 것까지 감안하면. 반면 한국 여자와 일본 남자의 조합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건수를 봐도 과거에는 보면 한국 여자와 일본 남자 건수가 꽤 많았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뭐 2000건, 3000건 이렇게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140건 정도로 줄었어요. 이게 이제 안 좋은 거 소문이 난 거죠. 옆나라니까 한국 여자들 만만치 않다. 차라리 일본 여자가 낫다. 이거를 이제 늦게 깨달은 일본 남자들이 이제 한국 남자들 좀 기피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고, 그리고 여가부에 나와 있는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요, 여가부가 3년마다 한 번씩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표본 수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 가지고 결혼한 케이스를 통계를 내거든요. 근데 거기 통계를 보더라도 여기 제가 빨간 줄을 켜놨죠. 대부분이 결혼을 지속한다고 응답을 했다. 90.7%가. 이혼 5.4, 가출 2.9, 별거 0.9 이 정도고, 만약에 혼인 중단이 있었던 경우에는 1년 이내가 76.8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이민자의 삶의 질 만족도. 매우 만족 27.8, 만족 57.8 나오고요. 그리고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송혼한 결혼 이민자의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는 매우 만족 34.6, 만족 52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2018년도, 앞에 게 이건 2020년도네요. 제가 이거는 2017년도 여가부 자료하고 2018년도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자료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렇게 조사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같이 해보면 오히려 국내 혼의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국제 결혼한 케이스, 즉 요 케이스거든요. 제가 요 부위표 2개 친 거. 여기가 만족도가 더 높아요. 한국 남자 외국인 배우자 79.8 만족도고, 그러면 한국 남자 한국 여자 배우자 만족도 75.8보다 높아요. 그리고 외국인 여자 배우자 외국인 남자 요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국제 결혼이 만족도 면에서도 더 높아요. 그리고 올해 나왔던 기사를 봐도 한국인 국제 결혼은 증가 추세이고 이혼율도 11년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다 나오죠.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국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느끼시고 계실 거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요것도 이제 여가부 자료인데,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의 배우자와의 갈등 여부, 의사소통 빼고는요 거의 문제 없어요. 특히 제가 눈길을 끄는 게, 이게 아무래도 비교 분석하기 제일 좋은 게 그 부부 간의 성생활 문제. 우리나라도 그 잭스리스 비율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2016년도에 36%, 그리고 이제 2022년도 자료가 40%거든요. 이거는 2017년도 여가부 자료인데, 부부 간의 성생활 문제에 갈등을 겪었다 12.7, 갈등을 겪지 않았다 87.3이 나와요. 다른 거는 좀 비교 분석하기가 힘들지만 이거는 어차피 비슷한 거니까 확실히 오히려 국내보다 국제결혼이 이런 거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고 하면,
지금 언론에서 보면 좀 의도적인 것 같아요. 특히 여기자들이 이런 기사를 많이 올리거든요. 남자 기자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비율상으로 보면 여기자들이 더 글을 많이 올려요. 여자 기자들이. 이거는 옳은 행태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민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올려야죠. 그런데 이민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심으려고 노력하는지, 이거는 이중적인 태도가 아닌가.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이러면 안 되죠.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여기자들은 감정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국제결혼을 성공해서 출산율이 올라간다면 또다시 한국 남자가 한국을 구하게 되네요. 물론 저는 결혼해서 태어날 아이를 책임을 못 질 것 같아 결혼은 포기했습니다만 자식 번식을 생각하시는 모든 남성분들, 여성분들 모두 힘내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리 봐도 이것저것 지금 따질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리고 계속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민정책이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유럽도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민 온다고 하면 어디가 많이 올까요? 저는 좀 중국 쪽에서 많이 올 것 같은데, 조선족 특히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계속 있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장기 저성장으로 들어가고 우리나라 경제가 하여튼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본인들 나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들의 자녀들이 병력의 의무를 지겠다? 회피하려고 하겠죠. 최대한. 물론 국제결혼한 케이스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덜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딱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국제결혼 장려책으로 가야 돼요. 정부는 아직도 유자들 눈치 보는데 지금 더 이상 눈치 보면 안 된다.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글 쓴 분 말씀처럼 여건을 좀 마련해주면 한국 남자들이 한국을 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언론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하고 유자들 눈치 보고 그러고 있으면 결국은 그냥 같이 집단 자살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우리 아들 둘한테 그랬네요. 22살, 20살인데 현명한 한국 여자 못 만날 것 같으면 차라리 국제결혼 반대가 안 할 테니 그리하려고 당부해뒀네요. 내 자식한테 이런 말할 정도면 이미 결혼 시장이 맛이 간 상태라고 판단해서입니다. 그리고 제 댓글도 보면 저와 같은 상황이군요 라고 하셨고, 또 제 댓글을 보면 대개 20대 아들을 둔 부모님의 심정은 같을 듯해요. 우리 집도 아들 한 명 대학 졸업반입니다 라고 하셨고, 또 그 밑에 제 댓글도 저는 지금 50살이고 15년 전에 일본 와이프랑 지금 결혼했습니다. 15년 전에 결혼하셨습니다. 반드시 국제결혼 시키세요. 아들 뼈 빠지게 키워놓고 노예 같은 삶을 살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저는 저희 와이프 처음 만났을 때 일본어 한마디도 못했고 와이프도 한국어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냥 용기 내어서 연애하면 언어 금방 늘어요. 사귀면 외국어가 금방 늡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외국어를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이 연애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강호가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통계적으로 보면 의사소통으로 인해 가지고 갈등을 겪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개인의 노력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하튼 지금 국내 언론들의 이런 약간 이중적인 태도, 특히 여기자들이 악의적인 어떤 감정이 실린 이런 기사들은 지양되어야 된다. 그럴 거면 이민도 반대하세요. 이민에 대해서는 장려하면서 국제결혼에 대해서는 사강경을 끼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악질이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